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에 올랐습니다. 연 사흘째 상승인데요. 한국 주식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주식 계속 오를까요? 두 번째,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방송의 결론, 물론 제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사 겨우 1차 사이클이 완료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2차, 3차는 말할 것도 없고 횟수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N차 사이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이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LG그룹에서 만든 보고서, 최근 동향을 잘 정리한 보고서를 함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1차 사이클이 겨우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제 이야기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2차, 3차, 심지어 해차를 알 수 없는 N차 사이클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그 내용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2조 달러죠. 한국 원화로 2조 2,400조 원 이상입니다. 자, 2조 달러 부양책 그 실효 논쟁 우선 통과됐습니다. 미국 양원을 통과했는데 공화당에서는 이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높이면 개인에 대한 실직자 실업급여를 높이면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좋으면 일자리로 돌아올 리가 없다. 이러면서 공화당 쪽에서는 기업에 대한 더 보조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그런 입장이죠. 알고 있다시피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속한 여당입니다. 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또 기업들에게만 주면 이 기업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이것도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그때마다 재정 부양을 했지만 특히 기업들한테 가든 그게 개인한테 가든 사람에 따라서 또 기업에 따라서 여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기업 또 개인은 그 돈으로 오히려 투자를 하겠죠. 자,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양원, 하원 양원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 이 공화당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이 두루 섞여서 2조 달러, 자, 이 부양책이 어쨌든 양원을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과한 2조 달러, 자, 이것이 겨우 한 달짜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도 커버해야 되죠. 개인 또 직장 이런 데 커버해야 되죠. 이럴 때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아주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경제에서 이 2조 달러의 부양책은 불과 한 달짜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코로나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또 계속 있는 거죠. 우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실업급여 클레임 숫자입니다. 자, 이 그림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확 치솟아 있습니다. 이 자료, 이 그림은 1967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 지금 오늘 3월 달까지 미국 실업급여 클레임 숫자, 실업급여를 달라라고 하는 이 클레임 숫자를 그래프로 이제 그려 놓은 건데 1967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평탄하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가 3월 달에 엄청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자, 이것이 지금 미국 경제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한국은행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 역사상 최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두산중공업도 1조 원 대출 보증을 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앞으로 숱한 기업들, 항공, 또 각종 제조 기업들 할 것 없이, 자동차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꾸 이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경영 위기에.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1조 원 쓴다면 정말 앞으로 돈이 씨가 마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계론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돈은 기축통화도 아니죠. 이게 계속 돈이 없으면 결국 이 달러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달러, 뭐 한미 통화 스와프도 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다. 갑자기 한꺼번에 밀어 닥친다면 말입니다. 이제 그런 한계론도 있고 또 불가피론도 있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망하면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게 두면 더 많은 돈이 든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요? 기업이 망하면 또 은행도 당장 부실화 되죠. 특히 대기업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IMF도 기억해보고 하지만 지금 쓰는 돈보다 어차피 더 많은 돈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돈이 씨가 마를 수 있고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닌데라는 한계론도 있지만 지금은 뒷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찌 될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면 더 많은 돈이 드니까 불가피하다. 이것 또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전 세계가 닥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1차 사이클 이제 겨우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금 이따가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유는 코로나의 실체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경제적인 충격, 그 미치는 영향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각국 모든 정부가 다 풀었습니다. 한국조차. 자,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진실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코로나는 언제까지 갈 것인지. 두 번째, 공장 가동은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을 건지. 세 번째, 그로 인한 실물 경제의 손상은 어느 정도인지. 자, 최근 이제 싱가포르이 1분기 예상치, GDP 성장 예상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발표되었는데 예상치죠.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싱가포르 1분기가 지난 분기 2019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10.6% 하락입니다. 자, 이 싱가포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싱가포르는 대외 민감도, 즉 세계 무역 민감도가 대외 경제 민감도가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출 비중이 무려 GDP 대비 171%인 국가이죠. 따라서 이 글로벌 민감도가 굉장히 뛰어난 이 싱가포르의 1분기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6%다. 하락이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 하면 예상치는 한 마이너스 6.3% 정도였습니다. 이게 예상치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실적 악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완화되어 있지만 그로 인한 중국 경제의 치명타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글로벌 경제가 조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제조 공장들이 밀집해 있죠. 물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또 다른 베트남의 이런 쪽도 이제 일부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제일 큰 공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게 잡혀갈 점에서 중국 경제, 중국 공장에 대한 그 치명상을 그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게 세계 경제 그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즉 우리가 돈을 안 쓰죠. 밖으로 못 나가니까, 또 못 모이니까,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 수요 측면이 더 이제 악화되겠다. 자,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GDP에 많이 영향을 주는 나라일수록 더 큰 충격이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싱가포르는 내수보다는 오히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은 나라인데, 자, 이 나라가 이 정도라면, 내수 비중이 GDP 대비 높은 나라는 이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겠다. 자, 이런 걱정들을 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유가 전쟁은 언제까지? 자, 사우디는, 자, 이번 기회에,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소위 석유 패권을 확실히 확보하겠다. 미국 세일 석유도 완전히 그냥 따돌리겠다. 망하게 하겠다. 자,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하고 또 계속 맞짱을 같이 뜨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유가 전쟁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모르는 진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의 결론, 제 생각, 이제서 겨우 1차 사이클이 완료됐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계속 오를까요? 또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2차, 3차, 심지어 해차를 알 수 없는 N차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을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투자하면 안 되나요? 자, 이것은요. 지금 다음부터 LG그룹에서 만든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요,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 순서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요, LG그룹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받아본 보고서 중에 가장 쉽고 또 가장 제대로 설명한 것이라서 같이 공유해 봅니다. 자, nobody knows.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적 충격은 블랙스완, 개념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백조는 다 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검은 백조가 툭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자, 세 가지로 이제 포인트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고 두 번째, 예측이 불가능해서 나중에 돌이켜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 극단적인 충격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의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이고, 그렇지만 이전에 그 앞선 위기와는 번지수가 완전히 다르고, 정책 당국과 경제학자가 풀 수 없는 방역 당국과 의학자가 풀어져야 할 경제 위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본 것처럼 이미 각국 정부는 위기 대응에 나섰고, 기업들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계는 블랙스완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 거시적인 숲을 보면서 어떤 준비를 해봐야 할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껏 경제 위기와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98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외환위기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돈이죠. 두 번째, 2008년에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자, 지금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국가 부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명칭은 달라도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로 향했던 경로가 비슷했고, 따라서 정책 당국의 해법 역시 정해져 있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풀기였죠.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해결되었다. 정부는 은행 부실 자산 매입하고 수요 진작을 위해 돈 풀고,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엄청나게 하고 있죠? 어쨌든 지난번까지의 위기는 시간 싸움일 뿐 돈을 풀면 해결이 됐죠? 그런데 이번은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위기입니다. 왜죠?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죠. 또한 실물 경제 위기가 물론 왔지만 이것은 소비하고 왕래하고 외식하고 출근하고 가동하고 교역 즉 무역하는 모두가 문을 걸어 잠궈버린 일상의 마비. 자,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의 실물 경제 위기는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밀어닥친 거지만 지금의 실물 경제 위기는 바이러스가 일상을 마비시키면서 즉 수요 부분이 완전 그냥 위축되면서 생긴 마비다. 실물 경제 위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제로금리 쓰고 양적 완화하고 회사채 매입 등등의 큰 대포, 바주카포로 표현했는데 펑펑 쏴도 이 공포가 확산되는 이유는
이 돈이 바이러스를 잡고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세계 경기 침체, 이른바 리세션은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올해 중국 경제는 제로 성장 가능성도 있다. 또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데는 당연하고 하반기 성장률은 바이러스 확산이 언제 정점을 찍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거라 본다. 이것은 이제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랭샤르 피터슨 연구소 수석 연구원, 이거 이름도 기네요. 자, 이 양반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각 기관별 이 세계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뭐 이 표에 보는 것처럼 다 뭐 수정 전 수정 후 떨어져 있는데 이것조차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 실제 결과가 나오면 이보다 더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분기에는 마이너스 5%, 실제 결과가 나오면 또 이보다 더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결국 바이러스, 즉 얼마나 빠르게 방역을 종결하느냐,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블랙스완,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을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수요 위축, 그리고 공급망의 동시 붕괴, 그리고 이제 유가 폭락이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망의 동시 붕괴. 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위기들은 이 수요 부족을 당연히 동반했죠. 그런데 그 순서가 공급 부족, 즉 갑자기 회사들이 망하면서 금융위기로 공급 부족과 또 그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소득 감소, 그 후유증으로 수요 부족이라는 이 이제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이번은 수요와 공급 모두 쇼크인데 공급 측면에서보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니까 통제되니까 수요의 위축이 오면서 바로 공급이 같이 이제 동시에 온 거죠. 일자리도 사라지고 소득도 줄고 소비가 감소하는 데다 그 결과로 공장과 회사의 가동이 멈춘다는 이런 프로세스, 약간 이제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이 가동할 수 없어서 이제 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중국 같은 이제 세계 공장 기능은 이미 마비됐고, 또 전 세계 기업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공급 가격이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이 폭스바겐이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부품 조달이 어려우니까 공장 가동을 몇 주 동안 중단했는데, 이 중단하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 또 뭐 신제품 출시 시기를 미루고 또 매출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3년 사스 때 중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였지만 지금 2019년은 15.8%입니다. 전 세계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빅2죠. 따라서 이 중국의 이 데미지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또 포인트이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중국의 1, 2열 산업 생산은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13.5%입니다. 76년 이후 처음이고 소매 판매 증가율도 무려 마이너스 20%를 넘었죠. 그래서 이 외신들은 이 중국의 경제 이 하락을 보고 극적인 붕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국의 성장의 제동이 걸리는 것이 전 세계로 충격이 미칠 거다. 그것도 이제 큰 충격이 미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부분입니다. 자, 유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뭐 유가가 20불, 배럴당 20불 초반으로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산유국들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또 공급도 줄여야 되겠는데, 이게 치킨 게임, 즉 사우디와 러시아가 충돌하면서 오히려 러시아도 감산하지 않겠다. 또 사우디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는데 더 내리겠다. 그래서 큰 폭의 가격 인하까지 단행했죠. 사우디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이 에너지, 즉 석유 부분의 패권을 확실히 탈환하겠다. 자, 이 기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우디의 목표, 아까 이야기했던 원유 왕자의 탈환이라는 건데, 참고로 이 사우디의 석유 시추 원가는 배럴당 2.80불, 아주 싸죠. 반대로 이제 미국 세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은 40달러대 배럴당, 엄청납니다. 그죠? 이게 무려 뭐 2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세일 업체들이 시추하면 할수록 손해이고 이미 상당한 부채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속되면 그 세일 업체들을 대출을 해 주었던 은행들도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투자 시장에서는 이 세일 업체들이 몰려있는 텍사스 이런 등등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매도가 나온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지금과 같은 초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코로나 충격을 빼더라도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0.35%포인트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죠.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확산은 세계인들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수요 공급에 복합 쇼크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또 유가 폭락이 되면서 미국과 중동 등 산유국들을 더 큰 너프로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V자 반동, 그 다음에 U자 회복, 그 다음에 L자 장기 침체 가운데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될까요? 라는 건데, 2월 말 3월 초에 나온 맥킨지, 블룸버그, 모건 스탠리 등의 분석을 보면 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즉 조기 종식, 이게 조기 종식 되면 V자 반등을 하겠죠. 확 떨어졌다가 확 오르는.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조기 종식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다. 자, 이것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적인 경기 둔화다. 요것은 이제 빠졌지만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U자 회복. 자,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것은 L자형 장기 침체, 리세션.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조기 종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뭐 물 건너갔고, 자, 우리가 V자 반등을 할 것이라는 이것은 조기 종식을 염두에 두고 2002년 사스 때 이랬단 말이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사스 때는 이렇게 푹 빠졌다가 급등을 하면서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진정을 하면서 더 좀 제자리를 찾아가죠. 자, 이것이 조기 종식인데 V자인데, 자, 이것은 이제 끝났다. 자, 지난 3월 중순에 나온 골드만삭스 레포트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인의 50%인 1억 5천만 명이 코로나로 감염될 것이다. 그리고 한 20만에서 17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골드만삭스 레포트에서는 지난 3월 중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고요. 또 유럽 경제 동력인 독일 인구의 70%가 감염될 것이다. 뭐 최근 메르켈 총리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한 이제 세 번째, 향후 8주간 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 경제 타격으로 원자재 시장 공급 체인 충격, 원상 복구까지 6개월 소요될 것이다. 다섯 번째, 사우디, 러시아가 미국의 빼앗긴 석유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오기 위한 유가 전쟁을 지속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합해서 미국과 싸우는 행국입니다. 길어지겠다라는 거죠. 마무리 여섯 번째, 자, 골드만삭스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하는 겁니다. 전 세계 GDP 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 가장 최저인 2%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기 종식으로 인한 V자 반등은 이제 물 건너갔고, U자의 제한적 경기 둔화인지, 그 다음에 아예 L자형 경기 침체이냐라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골드만삭스에는 앞서 이제 보고에서 몇 가지 요약해 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예상한 대로 이 감염이 앞으로 이제 4, 5월 달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고, 자, 그렇다면 뭐 이제 U자형 제한적 경기 둔화, 점진적 완화, 자,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즉 기업이나 은행 측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뭐 한 달 사이,
엄청난 현금 살포, 유례 없는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자, 반면 이 L자형 경기 침체, 골드만삭스는 어쨌든 한 하반기 정도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U자형에 가까운데, 반대로 L자형 경기 침체, 자, 이 전망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헤지펀드 CEO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옥이 오고 있다. 한 달간 미국 전체를 봉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끝장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미국은 $1,000 수표를 4월, 5월 두 번씩이나 전 국민에 우편 발송하고,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이 일반 기업의 회사채까지 사들이겠다고 해도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고 있다. 즉, 이 L자형 장기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한 달간 미국 전체를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사건이다. 그래서 설사 이 코로나가 좀 이게 해결되더라도, 관리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 그로 인한 이 경제 부분, 실물 분야의 충격은 빨리 회복되기 힘들다. 상당히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1년 6개월이 지나야 여러 가지 임상 그치고 뭐 치료제가 출시된다. 부작용 문제로 연내 출시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L자형 전망을, 장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요즘 이제 과거 치료제를 코로나의 치료로 응용하는, 지금 어쨌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치료를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약제에서 가장 또 잘 먹히는 이런 약들을 지금 처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부분만 100% 때려잡는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통상 이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GDP 통상 2.5% 밑으로 떨어지면 침체라고 규정하는데, 바로 OECD는 최근 올해 2020년 세계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4%로 내리면서 최악의 경우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니까, 이것은 뭐 침체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U자형이 될지 L자형이 될지는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좌우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을 당연히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 그 충격은 상당히 깊을 것이다. 자, 이것은 좀 짐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LG그룹에서 정리한 최근 여러 가지 경제 또 코로나에 대한 좀 이제 요약 보고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주가의 또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뭐 오르고 또 내리고 당연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사 내리더라도 나선형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내리는 그림입니다. 내릴 때 주식은 계속 뭐 매일매일 계속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오르면서 내리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은 내려도 나선형으로 내린다. 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기준으로 무려 35% 최고점 대비 내렸는데, 최근 한 3일 올렸다고 해도 한 15% 정도 오른 겁니다. 오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내릴 때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르면서 내렸죠. 오르면서 내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저점은 계속 떨어지는데 오르면서 내린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동물과 이 나비, 천사처럼 보이는 나비. 이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는 언제나 맹수와 나비가 같이 경쟁을 합니다. 나비는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 맹수는 누굴까요? 정말 꾼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런 버핏하고 싸우는 겁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맹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자, 반대로요, 한 최근 3일 동안 올랐죠. 올라도 나선형으로 오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지난 저점이 이렇게 이제 오를 건데, 언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오르겠죠. 오르는데 이게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선형으로 오른다라는 거죠. 자, 나선형으로 오른다고 할 때 최근 3일 올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이 구간이라는 거죠. 자, 나선형으로 오른다 하는 것은 또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저점이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올라도 나선형으로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맹수와 이 나비가 항상 이 시장에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올랐는데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아니겠죠? 또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물론 투자해도 됩니다. 오르고 내리고 잘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2차 사이클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2차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3차 심지어 회차를 알 수 없는 N차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추격 매수는 좀 신중히 하십시오. 계속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실타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한다는 거죠. 앞서 이제 계속 폭락 떨어질 때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가서 지금은 투자할 돈이 없나? 괜찮습니다. 그게 여윳돈이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대체로 시장 가격, 시장 전체가 폭락한 것보다 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양호하다 하면 괜찮은 거죠. 자, 세 번째는 당연히 분할 매수 해야겠죠. 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자, 분할 매수는 뭡니까? 쌀지 또 앞으로 더 내릴지 오를지 모르니까 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도 분산해서 일조 조금 사야겠지만 또 오르더라도 조금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바닥은 지난 다음에 확인됩니다. 앞으로 이제 2차, 3차 사이클이 계속되고 투자시장도 관련돼서 영향을 받겠지만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올라도 나선형으로 오르고 내려도 나선형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가 매우 중요하다. 또 두 번째, 여유 자금은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이것 믿지 못하면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결국 회복될 거야. 다만 그 기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윳돈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하라는 겁니다. 자,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투자하지 마셔야겠죠. 근데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대로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휴지가 될 것이고 또 집도 폭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는 상당히 중기적인 관점, 심지어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